아까 전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한번 하려는데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또 변경을 했어요. 이렇게 오늘은 그러면은 정말 추울 때 강원도는 정말 춥잖아요. 영하 10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외부에 나가면 순간적으로 팍 다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좀 해당되는 상황이긴 한데 저 아래역은 잘 모를 거예요. 이 추위를. 근데 강원도라서 우리가 현장 나가면 굉장히 춥고 이게 또 기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물을 사용하잖아요. 그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얼어버려서 이 장비를 사용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펌프차에서 영하 10도 넘어가면 순간적으로 얼어서 또는 사용 후에 얼어서 굉장히 좀 위험한 또는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곳을 오늘 한번 보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한번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사례가 있으면 나중에 끝날 때 서로 이렇게 교환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궁금점도 서로 물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펌프차에 보면은 물 탱크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물탱크가 있고 물을 이제 이쪽으로 뽑아와가지고 여기서 사용하는데 만약에 언다면 어디가 제일 취약할까요? 어디가 잘 올까요? 물을 사용하고 나서 방수고요. 얘기해요. 괜찮아요. 방수구 어디? 방수구에 어디가 올까요? 커플링 쪽 어디? 지금 이렇게 한번 봐요. 어디? 손으로 한번 주세요. 내부 쪽. 네, 내부 쪽에. 볼. 맞아요. 볼이에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또 다른 의견. 난 여기가 올 것 같아요. 이거 사용하고 나면 여기. 다 웃지만 말고 좀 얘기를 해요. 씩씩 웃기만 하고 얘기를 안 해요. 드레인 쪽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드레인도. 드레인 이게 우리 P2 빼면 드레인하면서 배수 밸브 쪽에 물이 쫙 쏟아지잖아요. 순간적으로 물이 다 났고 나중에 얼어가지고 배수 밸브가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긴 있어요. 네, 또 커플링 쪽 올 것 같습니다. 커플링 어디? 짚어보세요. 이쪽과 이쪽이 커플링 연결 금속 그쪽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왜 올까요? 왜? 아무래도 결합이 완전치 않을 경우에도 물이 일부 누수가 있을 수도 있고 확실히 이게 금속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물을 사용하면 지금도 물이 좀 약간 남아있죠? 지금 보시면 여기도 물이 약간 남아있어서 이렇게 만져져요. 그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볼밸브라서 이게 안쪽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볼이 막고 있잖아요. 볼이 막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물기가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열면 이렇게 뚫려가지고 이제 물이 통하는 거거든요. 이게 볼밸브라고 하는데 이 사이사이에 물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영하 10m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물량이 많고 유동이 있으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오니까 여기서 계속 난방을 해주고 그러면 안 오는데 순간적으로 만약에 난방도 안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 금방 얼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열어서 여기다가 부동액도 뿌리고 얼지 말라고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점 이거 한국 사람들의 아주 보수구도 올 것 같습니다. 보수구 또 얼 확률이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보수구 라인이 이거잖아요. 보시면 이게 보수구 라인이에요.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이렇게 지금 보수구가 가가지고 이게 보수구 자동 밸브고 이렇게 올라가서 요 탱크로 들어갑니다.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어요. 이거 탱크에 이렇게 쑥 들어간다고 이렇게 직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저 위에 이렇게 분수대처럼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물탱크 쪽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물탱크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니은자형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요거랑 자체 급수 밸브랑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구가 있는데 이 보수구에서 만약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냥 막 노출돼 있고 그냥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니은자형으로 돼 있다고. 만약에 보수구 밸브를 열지 않고 물을 빼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물이 차 있겠죠. 그냥 배수구 안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출되면서 막 굉장히 많이 오래 하면은 서서히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서서히 얼어붙어 버리는데 만약에 그 얼어붙는 게 어디서부터냐? 요런 이제 밸브
끝단부터 이제 얼기 시작하거든요, 뭐든지. 그래서 그럴 때 현장에서 보수구의 물도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번 열어서 쫙 제거해 주거나 아니면 좀 약간 거기가 좀 약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다. 그러면 조금 좀 이탈을 해서 하든지.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보수구에 물 빼는 걸 많이 잊어버리고 그냥 오긴 해요.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보수구가 얼어서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추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수구가 얼어서 열지도 못하고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보수를 할 수 있죠? 중개구에 이어서 자체급수 네. 중개구로 해서 자체급수를 배부를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개구 쪽으로 흡수 라인으로 물을 받아서 펌프를 돌리는 거예요. 펌프를 돌려서 자체급수 배부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탁 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해돼요? 보수구는 그냥 바로 물탱크로 들어가는데 이 자체급수 배부는 소방 펌프를 경유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소방 펌프의 힘으로. 그래서 여기서 피토 넣어가지고 피토를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빠지겠죠. 중개구로 넣어도 밑으로 배수 밸브 다 배수된단 말이에요. PTO를 놓고 이렇게 자체급수 밸브 열어서 물탱크로 보수를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작동이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또 얼마나 안 돼? 또 얼마나 안 돼? 또 얼마나 안 돼? 방수포 맞아요. 방수포도 올 수 있어요. 방수포도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이거 당겨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이 줄에랑 소켓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소켓이랑 연결할 때 이 전선 줄을 빼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빼버리면 얘는 붙어 있으려는 그러니까 잡고 있는데 얘를 뒤에서 빼면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끊어져요. 그래서 종종 이게 단선돼 가지고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소켓을 잡고 하시는 게 좋아요. 제대로 갈 수 있어? 네. 직무형 올라가. 나중에 한 사람씩 또 올라서 알려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혼자서 설명할게요. 일단 나중에 정류장 끝나면 설명해줄게요. 지금 방수포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밸브잖아요. 이 밸브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쓰고 나서 잠그면 요게 이제 자동 배수 밸브예요. 요게. 네. 그래서 잠그면 이 안에 있는 물들이 압력으로 해서 나갈 때는 배수가 안 되다가 딱 멈추다 그러면 다시 열려가지고 여기서 물이 쫄쫄쫄 하면서 이제 내려가요. 근데 여기 배수 밸브가 여기잖아요. 자동 배수 밸브는 여기고 요만큼이 물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요만큼이. 그러면 강추위 때 20도 넘어가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방수포를 사용하고 나서 한 번 더 피트 빼고 나서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잔수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나서 강추위 때 하절기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안 오니까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한 번 더 이렇게 사용하고 나서 여기에 있는 잔수를 한 번 더 이렇게 열어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도 배관이 터질 수가 있겠죠. 얼었다가 풀었다 하면 터질 수가 있어요.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게 산화펌프예요. 산화펌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우리 산화펌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면은 굉장히 긴 200m나 되는 호스인데 이 안에 잔수 제거를 겨울철에 안 하면 얼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점검할 때 가르쳐 주겠지만 에어를 넣어서 이렇게 잔수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안에 물을 내가 제거했다고 생각해도 워낙에 길이가 긴 산화 장비라 가지고 그 안에 조금이라도 알갱이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이게 살얼음이 돼요. 너무 추우면 이걸 뽑아서 가는 도중에 막 얼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기서 물을 밀어주잖아요. 그럼 그 살얼음이 얘가 밀려서 여기 안에 꽉 차는 거예요. 그럼 물이 방수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영하 10도 넘어간다 그러면 매일매일 점검할 때 계속 에어를 불어줘서 계속 잔수 제거를 해줘야 돼요. 안 나올 때까지. 생각보다 오늘 제거했는데 내일 또 나오고 계속 그래요. 왜냐 이게 물려있으니까 밑에 가라앉았던 물이 계속 나오거든요. 되도록이면 진짜 강추위 한파가 온다 그러면 점검 시간에 계속 물을 제거해줘야 돼. 얘는
안 그러면 현장에서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압력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막혔다. 그러면 얘를 포기하고 저걸 써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안 나오는데 압을 올려라. 압이 올린다고 해서 사람이 꽉 막힌 게 나오겠어요? 거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터지긴 터지는데 갑자기 막 하다가 어떤 순간에 팍 하고 나오면 내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는데도 안 나온다. 그럼 포기하고 저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잔수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다 쓰고 나서 배수를 열고 그러면 여기 방수 부동액을 도포해 줄 곳이 여기 요 사이 여기 홈 네, 여기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얼어버리면 안 풀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안 풀릴 때는 이런 식으로 진동을 줘요. 그러면 살얼음들이 깨져요. 네, 작은 충격에도. 그러면 그때 탕탕탕탕 치면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볼밸브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럴 때는 정말 안 된다 그러면 여기를 토치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쏘이는 게 아니라 간접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곳을 계속 쏘이면 이 안에 뭐 부품이라든지 그런 게 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간접열로 이렇게 녹이면서 바로 하면 열릴 수가 있어요. 안 되면 뭐 다른 쪽으로 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런 경험이 실제로 저도 있어요. 예전에 지원을 나갔는데 영하 뭐 10도, 20도 막 그렇게 되는데 물을 쏘면 그냥 나무에 그냥 눈꽃이 막 달려요. 쏘자마자. 그런 정도의 날씨면 여러분께서 굉장히 의식적으로 이 동파 방지나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신경을 많이 써요. 이런데 놓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2차 같은 경우는 그 부동액 이렇게 놓는 게 삭제됐어요. 이 차는 없어요. 저 차는 있는데 이 차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액 같은 경우도 저번에 한번 넣었는데 이 안에 이렇게 착착착착 뭐 배관에 넣어가지고 밑에 흡수 라인 좀 넣어가지고 진공 펌프 작동해가지고 하면 조금이라도 저 PTO 쪽 소형 펌프 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돌려주면 그것도 임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원도는 예민해야 돼요. 예. 기관은 특히는 영하 10도 넘어간다 그러면 현장에서 물을 쓰고 나서 예민하게 해야 돼요. 굉장히 튕기고. 예. 그래야 이 차가 우리가 뭐 그 현장이 끝났다고 해서 다른 출동이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또 출동이 또 나갈 수 있고 쌍불이 날 수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또 출동을 안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적으로 본인 사례나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분 있으세요?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한번 올라가서 한 명씩 더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은 신규